공부할 때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비단 공부에서뿐 아니라 이 컴퓨터에서도 기초가 탄탄해야 더욱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 기초에 도움을 드리고자 헬로우 PC를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저와 함께 컴퓨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CPU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흔히 CPU를 컴퓨터의 두뇌라고 하죠.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의 약자로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고 또 컴퓨터의 모든 처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장치라는 뜻입니다. 컴퓨터는 여러 가지 부품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각 부품의 성능에 따라 컴퓨터의 성능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CPU가 차지하는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흔히들 컴퓨터를 구성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하곤 하는데요. 또한 가장 비싼 부품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이 CPU인데요. CPU의 크기나 모양이 모두 비슷비슷하죠. 이들 CPU는 성능에 따라 가격이 2배에서 5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CPU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코어의 개수, 동작 속도, 시스템 버스, 또 캐시 메모리입니다. 요즘 CPU를 얘기할 때 듀얼 코어 혹은 쿼드 코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어는 CPU 작업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예전에는 CPU에 한 개의 코어만 들어있었으므로 이 코어라는 단어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하나의 CPU에 2개의 코어를 넣은 듀얼 코어 CPU가 세상에 선을 보이면서 일반 사용자들도 코어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4개의 코어가 들어있는 쿼드 코어 CPU도 많이 친숙해지셨죠? 같은 조건이라면 이 코어의 개수가 많은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빠른데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는 2사람이, 그보다는 4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어가 많다고 반드시 모든 작업에서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닌데요.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멀티코어 프로세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CPU 제조사에는 코어의 개수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CPU 제조사의 대표격이라면 인텔과 AMD를 들 수 있는데요. 인텔은 보기와 같이 영문으로 표기하는 반면 AMD는 숫자로 코어 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과거 CPU 성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CPU의 동작 속도, 즉 클럭 스피드였는데요. 이런 클럭 스피드는 자사 CPU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됐던 표기 방법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자고 일어나면 더 높은 클럭 스피드의 CPU가 출시되었을 정도라고 할까요? 특히 클럭 스피드가 1GHz를 넘어서면서 경쟁은 더욱 심해졌고요. 이러한 추세는 3GHz가 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클럭 스피드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 전력과 발열량이 늘면서 성능을 높이는 데 점차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와 제조 공정을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럭 스피드는 이전 제품보다 더 낮으면서 오히려 처리 능력은 향상된 CPU를 출시하게 된 거죠. 그 결과 CPU 상품명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던 CPU의 클럭 스피드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고 CPU의 전체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PR 표기법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CPU 이름의 숫자가 바로 PR 표기법에 의한 상품명인데요. 무조건 큰 숫자가 높은 성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계열의 CPU 성능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면 아직 클럭 스피드가 꽤 유효하게 사용됩니다. 컴퓨터는 다양한 종류의 부품들로 구성됩니다. 주요 부품으로는 가장 먼저 CPU, 메모리, VJ 카드 등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품들은 전통적으로 메인보드의 노스 브릿지라고 하는 칩에 의해 연결됩니다. 또한 FSB는 CPU와 노스 브릿지 칩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결 통로를 뜻하는데요. 쉽게 CPU와 노스 브릿지 칩을 각각 서울과 부산으로 비유한다면 FSB는 두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보다 넓게 뚫려 있다면 차량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사양의 CPU일수록 FSB 속도가 빠른데요. 이 두 CPU는 클럭 스피드는 비슷하지만 FSB 속도로 인해 처리 속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노스 브릿지 칩을 거치면서 병목 현상, 즉 속도 저하 현상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CPU 제조사 AMD는 CPU에 직접 메모리 컨트롤러를 내장하여 CPU와 메모리를 직접 연결하는 하이퍼 트랜스포트 방식을 예전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CPU 제조사 인텔은요, FSB 방식을 꽤 오랫동안 고집해왔는데요. 처음으로 i7 CPU에서 메모리 컨트롤러를 내장하였습니다. 캐시 메모리의 개념은 빠른 CPU와 시스템에 부착되어 있는 느린 메모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가정해보면 쉬운데요. 속도가 빠른 CPU는 데이터를 빨리 주고받는 반면에 속도가 느린 메모리는 아무리 얘를 써도 CPU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CPU가 일을 빨리 하고 싶어도 느린 메모리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때 CPU와 메모리 사이에 캐시 메모리를 두고 자주 쓰는 데이터를 쌓아두면 CPU는 캐시 메모리를 먼저 확인하여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미리 가져다 쓸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모른다면 그 답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빠르게 답변을 할 수 있겠죠? i7 CPU의 내부에는 CPU 면적의 상당 부분이 캐시 메모리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만큼 캐시 메모리는 CPU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고사양의 CPU일수록 대용량의 캐시 메모리를 내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실 캐시 메모리는 CPU 외에도 하드디스크, 광학 드라이브 등 매우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되는데요. 특히 하드디스크에는 캐시 메모리 용량이 매우 중요한 선택 조건 중 하나가 됩니다. 지금까지 CPU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런 상세 내용들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CPU 박스나 CPU 표면에서 쉽게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CPU 표면에 제품명과 복잡한 제품 코드만 표기되어 있어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제품 코드를 웹사이트에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사용 중인 컴퓨터라면 CPU Z 등의 시스템 정보 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CPU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PU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코어의 개수, 클럭 스피드, 시스템 버스, 캐시 메모리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메인보드 편에서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헬로우 PC 다음 시간에 만나요.